소환사의 영역에 오신 것을 저기도 공원이긴 하죠. 환영합니다. 좋은 팁이네요. 네.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. 많이 보시네. 코골이가 있으면서 심한 분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생겨요. 그러면 진짜 사망률까지 올라갑니다. 안녕하세요. 닥터 프렌즈입니다. 저는 내과 전문의 우창윤이고요. 저는 정신건강외과 전문의 이준용입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한솔님 빔 다이어트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제가 네. 지난번에 인터뷰 영상을 봤어요. 그래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여서 좀 공감하면서 보실 것 같은데요. 한국이 정말 그 다이나믹한 곳이고 24시간 네. 항상 뭔가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밤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네.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뭐 어딜 가도 사실 있잖아요. 네,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맞아요. 쿠팡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맞아요. 야간 근무 정말 많거든요. 물류센터나. 네, 이게 거기에서 파생되는 건강하지 못한 어떤 네. 자극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. 네. 직장이신가요? 그러게요. 아침에 집으로 들어가시네? 근무하시고 퇴근하신 거구나. 9시 반에 퇴근을 하셨군요. 그렇군요. 전날 15시간 근무라고 했으니까.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집에 가면서 햇빛을 쐬잖아요. 근데 자려고 하면 좀 어두워야지 몸에 이제 멜라토닌이나 호르몬 나오면서 졸린데 지금 멜라토닌 막 달아나고 있어요. 퇴근하면서부터. 그래서 그 부분, 이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교대 근무에서. 선글라스 끼고 퇴근을 훨씬 나을 것 같은데, 그렇죠? 좀 더 낫긴 하죠. 네. 좀 시선이 약간 특정돼서 안 할 수 있긴 한데 선글라스를 끼면 훨씬 낫고 또 김밥을 사서 오셨네요, 그렇죠?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건지 한번 보죠. 언제 주무시는지도 네, 궁금해서. 한번 봅시다. 네, 제가 그 교대 근무를 야간에 하고 있어서 보통 3일에 한 번 출근하면은 저녁 6시에 나갔다가 아침 9시에 끝나서 지금 퇴근합니다. 사람 좋아. 와서 바로 오, 김밥. 근데 이게 갈수록 편한 걸 추구하게 되더라고요. 혼자 있으니까 뭐 냉동식품이라든가 레토르트 같은 것도 많이 먹고. 근데 이게 밖에 나와도 혼자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이런 김밥이나 뭐 햄버거나 집에서 이제 간편식 이런 거밖에 먹을 수 없기도 해요. 근데 또 냉동이랑 레트로 두 개가 이게 좀 안 좋은 게 얼리거나 레트로는 그 가열해서 먹는 거잖아요. 네. 가열해가지고 그 묵은 맞는 거거든요. 네. 다 공통점이 그 식이섬유가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. 그 야채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서 네. 장내 미생물 환경에 좋은 그런 식이섬유를 먹을 수가 없어서 좀 건강상에 좀 그런 게 안 좋죠. 그래서 뭐 과일이라든지 네. 식이섬유를 먹는 거를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.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. 네. 네. 혼자 사는데 과일 잘 챙겨먹기 어렵지 않나요? 과일이 비쌉니다. 맞습니다. 비싸서 좀 추천하는 건 냉동 블루베리. 그래요? 좀 싸요. 싸요? 네, 냉동 블루베리에 블루베리. 그릭 요거트.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. 그 그릭 요거트 중에 당류 좀 적은 거 있어요. 네, 저는 사실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. 꾸덕꾸덕한 그거. 근데 너무 꾸덕꾸덕한 것도 있어요. 네. 그건 좀 비싼 거. 아주 비싼 꾸덕꾸덕한 거구나. 좀 비싼 건데 네. 적당히 묽으면서 당류가 적은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음에 그릭 요거트 리뷰 한번 해야겠네요. 왜냐면 저는 진짜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. 저는 너무 꾸덕꾸덕한 건 맛없다. 그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키위 같은 거 그래요? 네, 골드 키위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좀 섞어 먹으면은 그 골드 키위에 국물 같은 거 좀 들어가고 그 물이 좀 같이 들어가면 좀 그 부드러워요. 사실 그냥 먹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 뭐야 비싼데 뭐야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묽고 당류 적은 그릭 요거트 있습니다. 근데 그릭 요거트 그냥 치면 당류 막 10g 막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많아요. 그럼 플레인이라고 해도. 그래서 그런 거 좀 사서 드셔야 된다. 그래서 잠 못 자고 오면 사실 한화 작용이 엄청나게 올라가 산화 스트레스가. 그런데 블루베리 같은 이런 베리류가 항산화물질이 제일 많아요. 그럼 노화를 좀 그렇죠. 줄여주는 이게 항노화 작용이 좀 있는 건데 특히 어떤 분들한테 좋냐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산화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더 좋아요.
김밥을 드시는 게 약간 인슐린 분비랑 노화랑 관련이 있다고. 그렇죠. 하잖아요. 사실 이렇게 상하 스트레스도 많은데 백미 위주의 어떤 그 식사를 하시면은 굉장히 혈당도 확 오르면서 노화도 더 빠르게 진행이 되죠. 노화의 부스터를 지금 네, 하고 있는 노화 거죠. 부스터 이렇게 네. 기름 딱 부어주는 거고 이러고 만약에 수면을 취한다 그러면 소화기관도 충분히 휴식을 못 취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들어와서 주무시게 된다면은 안 먹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아침을 드세요. 실제 이제 네. 주무실 때 식사하고 주무시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. 떨어져요. 아무래도 소화도 해야 되고 이제 혈관에 이제 피도 이제 그 소화기계로 소화기로 가야 됩니다. 다음날 이제 상당히 좀 찌뿌둥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평가해 보세요. 이제 그 야식 드시고 주무셨을 때랑 빈속에 주무셨을 때 다음날 개운한 정도를 맞아요. 보면은 네. 차이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간은 아침이라고 드시는 건데 이건 야식 드시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왜냐면 곧 주무실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책을 보시네요. 책을 오 이거 대단하시네. 쉽지 않은데. 아 그렇죠. 오래 가자. 6분 만에 클리어하면은 6분 만에 실제 책 볼 클리어하는데 시간은 3분 미만인 거죠. 그건. 그래도 시도하셨던 건 전 굉장히 높게 칩니다.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아요. 네, 2장을 읽더라도 읽는 것과 안 읽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. 여기서 차이가 보시면은 책을 읽다가 휴대폰으로 넘어가잖아요. 근데 휴대폰 보다가 책은 안 넘어가요. 저도 그거 많이 시도해봤는데 진짜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휴대폰이 더 재밌거든요. 맞아. 훨씬 더 이게 쉽게 도파민을 자극시키니까. 그러니까 우리 재밌는 거 하다가 지루한 거 하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는데 저는 처음에 책을 시작한 게 아주 그래도 좋으신 것 훌륭하시다. 같아요. 만약 계속 책을 보시려고 하면 무선 충전기를 멀리 두시고 여기도 무선 충전기가 답이네요. 그냥 들어오시자마자 옆에 현관 옆에 무선 충전기 두시고 거기 놔 놓으셔야 돼요. 근데 이게 손에 잡히는 휴대폰이 없어야 이걸 안 보지. 그렇죠. 왜냐면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 휴대폰을 하던 사람들은 지루함의 자극이 와요. 지루함의 자극. 이 지루함의 자극이 오면은 그게 약간 고통이어가지고 이 고통을 벗어나고자 휴대폰을 찾거든요. 그렇죠. 옆에 있으면 계속 이제 유혹을 참는단 말이에요. 맞아요. 그럼 내 의지력을 쓰는 거라서 맞아요. 의지력은 근육처럼 쓰면 피로해져서 달아요.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휴대폰을 공부할 때 네. 책상에 둔 거랑 책상 밑에 둔 거랑 다른 방에 둔 실험을 했는데 책상 옆에 뒀더니 쓰지 않았는데 집중력이 떨어졌어요. 책상 밑에 둬서 눈에 안 보이니까 집중이 좀 더 올라가고 제일 높은 건 이제 아예 다른 방에 휴대폰이 있을 때 몰입도가 확실히 올라갔어요. 즉 원룸이니까 다른 데 두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제 현관에 가깝거나 이제 제일 멀리 두는 게 상당히 좀 좋긴 할 거예요. 뭐 좋은 팁이네요. 네.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. 독서실 가시면 그 휴대폰 안 들고 가는 게 제일 나아요. 그러니까 안 들고 가시거나 잃어버릴 집- 것까지.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휴대폰 잃어버리는 거죠. 집에서 잃어버린다. 집에서 다 밖에서 잃어버리면 못 찾으니까 그건 이제 번뇌에 쌓이게 되죠. 내 휴대폰 어디 갔지? 그건 안 되고 그건 못 하죠.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는 게 저는 그냥 신발장에 충전기를 두고 그래요? 진짜? 본인 그래요? 하는 게 좋겠다고요. 네, 계속 볼게요. 아니 집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두운데 네, 아무래도 제가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자다 보니까 암막 커튼 안 치면은 사실 근데 이건 정말 좋으신 거예요. 암막 커튼은 쳐야 돼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보면 멜라토닌이 없어지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옆에 모니터 엄청 크죠? 그 흰색 펜 흰색 병이 나오죠?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빛을 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네요. 식사하시면서 휴대폰 봤잖아요. 이게 그 낮이라서 이제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. 사실 주무시기 전에 휴대폰 보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미 또 스크린 쓰고 있으신 거라서 약간 도루묵이다.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출근 안 하는 날은 아침에 커튼을 걷는 걸 좀 생활하긴 하셔야겠네요. 그 걷는 거는 이제 습관이 들이면 좋은데 습관이 없는 분들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. 자동 커튼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거는 그래서- 설치해야 되니까 돈 주고 해주시면은 뭐 우선 생각했어. 하여튼 요즘 자동 커튼 그런 게 인스타에 뜨더라고요. 시간 설정해놓고 시간 설정이 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. 자동으로 이제 빛을 보면서 깨시는 거죠. 저의식도 없어서. 아니면 이제 저의식도 없어서. 그 시중에 이제 광치료기 같은 게 있어요. 네. 그럼 이제 아침이 되면은 설정한 시간에 확 밝아져요. 집이 밝아져요? 네, 집 밝아져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쓰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커튼을 걷어도 밤에 깨시면은 어차피 햇빛이 없기 때문에 빛을 얻을 수 없거든요. 잘 수가 없어서 다 설치했죠. 평상시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하세요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걷지 않고 그냥 생활하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게 편해서 너무 어두운 걸 좋아하나?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같네. 웬만하면 빨리 자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안 하시는 것 같은데?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. 지금 모니터 앞에 여기 있는 또 거 보니까 TV 틀어져 있는데. 낮에 늦게 자면 또 이미 얘는 밤에 또 밤새고.
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선 30분 이거 나이트 TV 보시고 경입니다. 주무시는 어장을 찾아내는 것이 선장의 역할. 그 영상 틀어놓고 휴대폰 하시잖아요. 자극이 필요하니까. 자극이 아니에요. 세연님이랑 비슷하게. 뇌가 계속 자극들이 음. 도파민 확 나가면서 확 떨어지면서 계속 스트레스 주거든요. 네. 이러면은 사실 수면도 좀 안 좋아지고 이 뭔가 더 헤비한 것 그리고 이 당류를 땡기게 해요. 주무시기 전에 광치료를 하시고 주무신 거예요. 역으로. 안 잘라고.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엄청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주무시려고 하는 건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이제 네, 피곤해서 뻗으시는- 주무시는 걸 거예요. 맞아. 잠깐 여기도 바로 충전 옆에 바로 있네? 옆에 있죠. 어. 이게 정말 안 좋아요. 그래서 알람은 맞춰놓고 아예 멀리 두시는 게 음. 좋죠. 오, 아, 또 많이 보시네. 그러니까 옆으로 주무시는 그나마 낫다. 피곤한 분들 옆으로 자야 되거든요. 이게 코골이가 있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턱이 이제 짧으신 분들도 생길 수 있는데요. 아니면 이제 턱이 짧지 않더라도 이제 비만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쪽 압력이 생기면서 주무실 때 우리가 몸에 있는 근육의 힘이 다 풀려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기도 있는 근육도 풀리면서 코골이가 있으면서 심한 분들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생겨요. 아, 그러면 진짜 사망률까지 올라갑니다. 수면 무호흡이 뭐냐면 밤에 이제 근육 톤 떨어지면서 숨을 못 쉬니까 점점 이제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잠에서 깨워요. 왜냐하면 깊은 각성. 잠에 있을 때는 근육의 톤이 떨어지는데 깨야지 이제 근육 톤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깊은 잠을 자면은 숨 막혀서 깨야 되고 또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 또 숨 막혀서 깨야 되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낮에 생활하고 이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통 깊은 잠 때 우리가 다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자도 피곤해요.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누우면 바로 골아 떨어질 거 아니에요? 왜냐면 피곤하니까. 피곤하니까. 근데 깊은 잠 자면 또 수면 무호흡 생겨서 또 깨게 되고. 나는 뭐 누우면 잔다. 근데 맨날 피곤하다. 그렇죠. 그런 분들은 심지어 코까지 골고 중간에 꺽꺽 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수면 다운 검사 해보셔야겠네요. 수면 다운 검사 해보시는 게 좋고. 그래서 선생님도 약간 걱정이 되네요. 네,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감량하면서 맞아요.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데 일단 급하다면은 이제 옆으로 누우실 수 있는 U자형 베개가 있어요. 처음엔 옆으로 주무시잖아요. 근데 결국에 돌아 누워요. 그럼 똑같이 막히는 거예요. 그래서 U자형 베개 같은 경우는 등에 이제 베기게 해서 못 돌아 눕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임시방편하거나 아니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실제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은 양압기라는 걸 대여를 해줘요. 양압기는 이제 압력을 계속 주면서 좀 기도가 폐쇄가 안 되게 해서 계속 산소 공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적응하는 동안 좀 힘들긴 한데 적응되면 훨씬 좀 편하실 수 있을 그 거예요. 휴대폰으로 요새 코 고는 거나 이런 수면 앱이 측정하는 있죠. 게 있으니까 본인 코 고는 거나 이런 수면하시는 거 퀄리티 측정해 보는 거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네요. 그래서 어. 요즘은 녹음이 돼서 코골이 맞아요. 듣다가 숨이 막혀서 컥컥한 소리가 들리면은 아 무호흡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잘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휴대폰을 한번 해보라고 해야겠네, 한솔님. 네. 어이구. 그러니까. 베개가 높으면 더 이렇게 되니까. 이게 옆으로 누울 때는 높은 베개가 좋은데 똑바로 누울 때는 이렇게 눌려가지고 그러니까. 그러면 얼마 안 주무시네. 10시간에서 오후 3시간은 한 5시간. 5시간 정도 주무시네요. 5시간도 안 주무신 거죠. 그래서 한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? 주기를 돌리려면 조금 주무시고 밤에 더 자는 게 나은데요. 근데 지금은 이런 주기도 문제인데 못 주무실 것 같아요. 아까 무호흡 때문에. 그것도 좀 큰 것 같고 일단은 사실은 오늘 하루라서 그렇지 이제 이게 주기가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그쵸, 그걸 그쵸. 다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차라리 이제 야간 며칠, 그 다음 낮 근무 이렇게 하는 게 몸에 적응하기 좋거든요. 왜냐하면 그냥 밤으로 그냥 맞추면 되니까.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맞추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계속 3일에 한 번이니까 네. 올해 3일에 한 번이니까 쉬는 시간이 많아서 좋을 것 같다 생각하지만 몸 사이클은 그게 더 힘들 수도 있다. 이거네요. 오히려 이제 아예 안 맞추고 이제 가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는 거죠. 이건 사이클을 계속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게 더 힘들거든요. 조금 적게 자고 밤에 좀 더 길게 자고 하는 식으로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데 출근 안 하는 날 여유롭게 잠 깨려고 할 때 커피 마시는 곳에 먼저 갑니다. 오, 에스프레소. 근데 왜 에스프레소로 드세요?
제일 카페인이 빨리 와서 약처럼 드시는 이게 커피 하도 많이 마시니까 아메리카노 마셔도 보리차 잠이 잘 안 깨더라고. 근데 또 독한 거 마시면 저녁에 또 잠이 안 오잖아요.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이제. 마셔도 잠 안 오고 이런 거는 이미 너무 선 것 같아요. 카페인 드셔도 잘 주무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쵸. 그게 약간 민감도가 사람마다 인간도 달라서. 달라요. 네. 뭐 조금만 드셔도 이제 밤에 못 주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. 근데 아마 한솔님은 계속 커피를 드셨기 때문에 커피를 끊었을 때 내가 어떤지 모르실 거예요. 비교 대조군이 없으니까 이건 좀 줄여보면서 한솔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면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. 그냥 정말 물 마시듯이 마시다 보니까 내성이 카페인이 엄청 강해졌는지 어지간해서는 딱히 잠 못 잔다는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런 거거든요. 이 차를 탈 때 엔진 경고등이 기름이 없으면 엔진 경고등이 막 반짝이잖아요. 근데 카페인은 반짝이는 것만 없앤 거예요. 기름 없고 그러니까 체력 없는 건 똑같은데 경고등만 안 울리는 거예요. 그럼 어떡해요? 그냥 쭉 가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탈진되는 거죠. 모르고 쭉 가다가. 그래서 우리 카페인을 먹으면 막 살아나는 게 아니고 그냥 경고등만 꺼진 거라서 너가 피곤하다는 것만 모르는 거지. 그쵸, 피곤하거든요. 그쵸. 예. 그래서 이게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서 깨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. 사실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있거나 진짜 뭐 기한을 다투는 뭐 시험이 있거나 이러면은 가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 카페인으로 나를 속이는 거는 사실 오히려 피로를 계속 누적시키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그렇죠. 피곤하면 자야죠. 그쵸, 쉬어야 그쵸. 되는데 네. 그걸 모르니까 계속 뭔가를 좀 하게 될 수도 있고. 그 때문인가 하기 제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. 그걸 제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. 근데 반대로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으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 잠 깨려면 또 커피 차. 악순환이네요. 카페인의 늪에서 빠져나오죠.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디 가시죠? 대용량으로. 이제 보리차 드시는 거예요. 아 그러네. 약 드시고 커피 보리차 마셨으니까 드시고. 보리차 드시러. 네. 아 대용량. 아 진짜 많다. 그것도 커피 아로 사는 게 드시는 유일한 야외 활동이겠네요. 퇴근한 날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저건 되게 좋은 것 같아. 바깥 바람 쐬고 해도 좀 보고 안 그러면은 퇴근한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이거 뭐 TV 뭐 나오면서 배달시키고. 근데 왜 모니터 한쪽은 저렇게 밝게 해놓는지 모르겠네. 지금 화면 색깔을 약간 좀 검은색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. 네. 배달 음식은 얼마나 자주 시켜 드세요? 사실 횟수를 세본 적이 제대로 없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못해도 3번 이상은? 뭐 3-4번 이상은 시키는 것 같아요. 한동안은 뭐 시켜 먹으려고 해도 메뉴 고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했는데 그날 제일 처음 눈에 들어온 거 시키고 있어요. 요새는 그냥.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도 에너지 소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 많이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아무거나 사 이렇게 되잖아요. 그것처럼 낮에 너무 이제 힘드시거나 뭐 좀 많이 소진이 되면은 이 번거로운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거기도 에너지 소모가 소모가 있죠. 되니까. 네. 냉동식품도 많이 드시죠? 레토르트라고 해야 되죠. 뭐 그냥 간편하게 데워 먹거나 할 수 있는 걸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뭐 네, 퇴근한 날은 사실 거의 이런 식이고 그런 거 주문할 때 하나씩 주문하기가 어려운 거라서 볶음밥을 6종, 8종 이렇게 골라다 담아서 이제 한 번에 주문하죠. 또 집에 있으면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래서 많이 사면은 계속 결국엔 다 먹게 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애초에 살 때도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몇 개씩 고르는 게 제일 좋지. 한솔님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. 그렇죠. 오히려 가면서 좀 햇빛도 쐬고 운동도 네. 하고 할 수 있는데. 그 계획적으로 좀 사서 먹고. 그렇죠. 그리고 그럼 채소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하잖아요. 음. 근데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로 하다 보면 그 돈을 채워야 돼요. 그럼 필요 없는 것도 막 사게 되고 아니면 살 거를 많이 사게 되고 이러면서 약간 악순환이 또 되는 것 같습니다. 장을 한번 직접 보러 가시는 게 보러 가시는 네, 걸 추천해야겠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진짜 이것만 움직이면은 네. 식사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한 5걸음만 걸으면은. 걸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삼겹살. 흑연하게 식초를. 그 식이섬유이네요. 상추 먹는 건 좋습니다. 네. 상추 다 먹어야 돼요. 네, 저 상추 다 먹나 안 먹나 봐야겠네요. 밥이 새하얀 쌀밥이네요. 백미. 집에 잡곡밥 해놓으셔야겠네. 그것만 해놔도 진짜 달라져. 정말로.
10회 정도 굉장히 적게 씹어 드시네. 사실 많이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이제 뇌에도 좀 자극을 주고요. 좀 많이 씹으면은 이게 우리가 식사 시간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좀 포만감을 좀 더 느끼고 먹는 걸 좀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뭐 보면서 먹는다 그러면은 사실 좀 덜 씹고 먹게 되고 좀 더 많이 먹게 돼요. 네. 마음 챙김 식사라고도 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밥 하나하나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고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이나 이런 것도 잘 느껴지는데 맞아요.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면 사실 우린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. 이게 먹는 건 거의 자동적이어서 이게 어떤 맛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. 맞아. 그러면서 내 포만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외부적인 자극에 덮여가지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있는 거 다 먹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네. 먹어야 되니까. 먹고 이제 없어질 때까지 다 먹게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영상 그 음악 틀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. 그 정도의 자극이. 그냥 기계적으로 먹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오, 상추 다 드셨네 그래도. 네. 조금 한 식사 시간 15분 이상은 가져가시길 추천드려요. 그 사실 15분, 20분 이상 지나가야 우리 몸은 좀 그 정도 시간 이상 해야 이 포만감을 느끼고 식사를 그만하는 걸 해볼 수 있어요. 이제 스탑 사인이 이제 오는데 네. 빨리 드시면 그게 가능해요. 네. 스탑 사인 오기 전에 다 드셔버리니까. 그럼 좀 하면 좋고 바로 이제 게임. 이제 롤. 네, 롤 하시면서 TV 보고. 집 앞에 공원이 오, 있어요. 좋네. 여기 계속 걸으셔야겠네. 하지만 협곡으로 협곡으로 갔네. 가셨구나. 저기도 공원이긴 하죠. 그렇죠. 네, 협곡도 이제 그쵸. 네. 협곡도. 협곡에서 운동을 많이 하죠 캐릭터들이. 롤이라는 게 저도 정말 재밌게 한 번씩 하는 게임이긴 한데 네. 이 게임도 이 스트레스 자극을 주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. 롤은 그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게임이긴 해요. 그래서 굉장히 강한 도파민을 주지만 또 굉장히 강한 스트레스를 줘서 이 뇌가 평온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에 연속 2판 하는 경우도 전 거의 없고요. 네.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2번 이렇게 한 판 정도씩만 이렇게 좀 절제해서 하고 있어요. 네. 왜냐면 사람이 정말 번뇌에 빠집니다. 저 게임 계속 하면. 네. 근데 또 이게 네. 그 번뇌와 스트레스를 롤로 또 이겨가지고 만족감 얻기는 또 굉장히 어려워요. 그냥 그 번뇌 속에 있다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쇼츠나 릴스를 보거나 뭐 달달한 걸 먹거나 술을 먹게 되거나 이런 걸로 빠지게 근데 하거든요. 왜 하시는 거죠? 근데 그 이겼을 때 그 도파민이 굉장히 세긴 해요. 저는 혼자 안 하고 항상 거의 친구랑 같이 해요. 크가 오면 그 기억을 잊지 못하거든요. 그렇죠. 왠지 또 이길 것 같아. 그래서 이럴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하기 전에 기대랑 행동하고 나서 어떤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우창은 쌤은 하기 전에 기대를 하지만 하고 나면 피곤하시잖아요. 롤이 굉장히 피곤해요. 이걸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돼요. 그래서 하다 보면 롤을 켤 때 피곤한 생각이 바로 들면 우리가 끌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계속 리마인드 안 하다 보니까 네. 계속 하면서 후회하시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친구랑 같이 음. 한 번에 한 판, 진짜 맥스 2판 이렇게 리미트를 좀 걸어놓고 합니다. 이걸 거의 깨진 않아요. 이런 경우는 이제 끊기가 쉽죠. 친구를 안 만나셔야죠. 그죠. 그 친구를 이제 웹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웹이라는 게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. 그 친구한테 좀 차단을 부탁합니다. 네. 네. 그 친구는 저를 차단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아 진짜요? 네, 저보다 잘해요. 아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한솔님의 좀 일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좀 이렇게 생활이 불규칙한 분들은 어떻게 좀 자기의 일상을 매니지해 갈지 어떤 함정에 좀 빠지기 쉬운지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네. 보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느껴지는 것들이 두 분 다 사실 원룸이거든요. 여기 안에 있으면 사실 활동이 늘 수가 없어요. 그러네요. 네. 저기 아령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걸 얼마나 사실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? 보이지도 않는데요. 카메라 이렇게 아래 잡다 보니까 네. 그냥 아래가 그렇죠. 네. 전에 사시던 분이 놓고 가신 걸 수도 있어요. 그런 걸 수도 있겠죠. 네. 그래서 좀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약간 그런 솔루션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. 아예 집에 없으셔야지 이런 게 되지. 집에면은 계속 협곡밖에 못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환경의 변화를 좀 극단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걸 수 있으니까 네. 좀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한솔님과 세연님 두 분 다 좀 유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그렇죠. 차라리 저는 커튼 좀 걷으면 바로 이제 숲이 보일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시각적인 자극도 없으니까 이제 나갈 생각이 점점 안 드는 것 같아요.
알겠습니다. 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한솔님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. 좀 같이 좀 볼게요. 같이 좀 응원하면서 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